여기서 판례입니다. 자, 1번에서 타인 동그라미. 2번에서 A를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할 때 A 동그라미. 자, A를 불러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고인이 A에게 전화 걸어서 자, 현장으로 나오게 한 점. 자, 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계속 재촉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자, B가 왔죠. A가 왔죠. 그래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주치운전자 적발보고 작성, 재차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게 하였을 때 도피죄의 교사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3번은 워낙 많이 출제가 된 판례입니다. 워낙 중요하니까요.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범인 도피죄는 자, 승계적 공동중 종범 형태로도 가담하는데 요 1번 논리는 총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공범자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공동 범위를 가지고 가담을 하면 도피죄의 공동 정범이 되는데 이와 같은 법리는 종범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이 종범의 범위를 가지고 가담하면 도피죄의 종범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것이 2번입니다. 자, 갑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하였는데 그 후에 갑의 사기 피고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가 있어요. 자, 이 피고인이 갑과 공모해서 이제 공동정범 공모했으니까 공동정범이 될지 아닐지는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공모해서 진범 을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하였다. 여기서 유지입니다. 유지. 허위자백 유지 동그라미. 이 유지가 바로 뭐다? 종범의 형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피죄 방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번이든 2번이든 워낙 많이 출제가 된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유소에서 유사석유, 가짜죠. 자, 이것을 판매, 공급한 것으로 단속되자 이 친구가 A로 하여금 여기서 A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자, A가 실제 업주다. 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석유를 공급하였는데도 자신은 유사석유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각각의 A 허위 진술, B 허위 진술이 전부 다 각각 허위 진술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각각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게 하였을 때 이것이 도피죄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이후에 피고인이 판매 공급한 휘발유가 유사석유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해서 피고인에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법 위반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자, 기만에 빠지게 하여 체포 등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었다면 도피죄가 될 것이고 그를 교사한 자도 도피죄 교사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객체 볼게요. 자, 객체를 보시게 되면 벌금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때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죄를 범했다 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범, 공범, 기수, 미수, 예비 음모도 포함되고요. 2번 체크하세요. 반드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범일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도 역시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1번, 2번 전부 다 체크하세요. 전부 다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범이어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밑에 팔 한번 가볼까요? 빨간색으로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수사 대상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수사 대상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전부 다 객체가 된다. 이 사람을 숨겨주면 안 돼요. 공소가 제기될 필요 없고 유죄 판결 받을 필요 없고 진범 여부 묻지 않고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할지라도 수사 대상이거나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숨겨주게 되면 뭐가 된다? 본죄가 된다. 이런 말이. 자, 다음 페이지. 행위를 볼게요. 행위는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거잖아요. 뭐 등등등 얘기가 나와 있네요. 밑에 예를 보게 되면 뭐 도피 자금을 준다든지 변장용 의류 가방 등을 제공한다든지 안보와 수사 상황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사례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소시기 관련해서는 계속범위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밑에 나오네요. 밑에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 행위도 계속된다는 것은 아하, 이 죄가 계속범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도피케 하는 것은 왜 나와 있지? 직접 도피 자금을 준다든지 변장용 의류 등을 가발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중간에 가보면 빨간색으로 직접 범인을 도피케 하는 것,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익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닌 단순히 간접적으로 안심시키고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잘 나와요. 직간접 불문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은닉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소 제공해주면 돼요. 방 하나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수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이거 장소를 제공해주고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라는 언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강제를 행사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복종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방 하나만 제공해주면 본죄는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만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별표 치세요. 이거 전부 다 전 시간에 전부 다 했던 거예요. 자, 넘겨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기만 착오에 빠짐으로써 체포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을 때는 본죄가 된다. 이런 말인데요. 일단 여기서 끊고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허위 진술만 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설령 그 사람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된다 할지라도 역시 도피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보면 그래요. 기소 중지자인 자임을 알면서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었다고 했을 때 체포 발견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임차인을 자신의 처음 명의로 바꿔서 오피스를 하나를 얻어줘요. 그럼 거기 있으면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찾아러 다녀요? 경찰이 발견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은닉도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은닉도피죄가 되는 판례 볼게요. 자, 경찰에서 수배 중인 자라는 것을 이 친구가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투숙해 해주잖아요. 연락해서 만나게 해주고 범인을 자처해서 체포와 발견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본죄가 됩니다. 그 밑에도 범인임을 자처하죠. 밑에도 범인임으로 가장하죠. 그쵸? 그래서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 다음 허위사실 진술함으로써 실체 범인을 도피케 하잖아요. 전부 다 체포 발견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요 1, 3, 4, 5를 묶으세요. 이것들은 전부 다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도피죄가 된다. 은닉도피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허위 진술하는 것은 죄가 안 돼요. 허위 진술로만은 죄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범인임을 자처하면서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처하면서 체포 발견의 지장을 초래해서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다면 이것은 본죄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여기 바지 사장 사건 나와 있죠. 바지 사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이런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래서 체포 발견하는 것을 곤란케 만들었다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본죄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묵비, 허위 진술, 묵비, 허위 진술, 묵비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밑에 허위 진술 계속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실제로 범인이 용이하게 도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곤 하더라도 단순하게 허위 진술로만은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려면 허위 진술 말고 뭐가 붙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범인임을 자처했다는 말이 붙어줘야지 죄가 되는 거예요. 다음. 자,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의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죄가 되지 않고 자, 단순한 안부라든지 통상적인 인사말 등은 죄가 되지 않아요. 개업식 날에 야 와준이 고맙다 야 항상 몸 조심하고 다녀라 야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그 다음 가명으로 예금을 해두었는데 현실적으로 위 범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는 예비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본죄가 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인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에도 송금하지 않았고 밑에도 인계되지 않았지? 이것만으로는 일단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10번 잘 나와요. 10번 체크하시고 10번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신원 보증서가 어떤 문서인지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향후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이 신원보증서의 허위사항을 파란색으로 세무치시고 이 신원보증서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보증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됐죠? 자, 다음 주관적 요건 볼게요. 자, 이 사건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렇게 쳐보시고요. 자, 본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라는 대한 인식은 실제로 그것이 벌금 이상의 형이 되면 되는 거예요. 법정형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법정형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몇 명이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치? 무슨 죄는 몇 년이고 무슨 죄는 몇 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 사람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 우리 형법상에 기재된 죄, 내가 한 번쯤 들어본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숨겨주면 안 되잖아요. 숨겨주었을 때 은닉도피죄가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인원수까지는 몇개까지는 알 필요까지는 없다. 자, 2번. 자,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실토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고의가 있구나라고 해서 본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자, 다음. 수표 발행인을 은닉한 것이 그 수표가 부도되기 전날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가 부도가 날 것이다. 부도가 나면 수배를 받을 것이다. 는 사정을 알았다면 알고서 숨겨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은닉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친족 간의 특례네요.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숨겨주게 되면 처벌하지 않는다. 즉 책임이 조각되어서 즉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친족 동거가족이라는 범위는 민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다음 판 한번 볼게요. 자, 동고전 사건 별표를 쳐보세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죄를 범한 자라 하는 것은 혐의를 받는 자도 되고요.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숨겨주게 되면 체포 발견을 지장에 초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숨겨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곧 형사사건이 될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거 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나오네요. 자, 친족 범위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서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밑줄 그시고 X 포함되지가 않는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N을 없이 처벌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관계 읽어보시고 자, 밑에 건 봤죠? 앞에서 봤어요. 일단 별표 쳐보고요. 타인으로 하여금 할 때 타인 동그라미 치시면 교사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타인 속에는 친족 동거가족이 이 타인 속에 포함된다라는 거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치? 여기서는 타인이 누구로 나와요? 동생으로 나오네요. 빨간색으로 동생 동그라미. 동생을 대신 출두시켜서 조사받도록 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형에게는 무슨 죄가 됩니까? 교사범이 되겠죠. 동생은요? 동생은 친족 간의 특례 적용되어서 동생은 책임 조각되기 때문에 동생은 무죄가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